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13세 이상의 전 국민의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할 것인가, 그 여부죠. 야당은 이 통신비를 줄이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오늘 이견을 좁히고 추경을 통과시킬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4차 추경, 오늘 본회의 통과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통과하려면은 좀 이르게 좀 타협점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추석 전에 지급이 어려워지니까 예.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아마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또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시키는 건 여당으로서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라서 예. 일단 뭐 여야 합의를 기대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통신비 2만 원이 이게 마지막 쟁점이 돼 있잖아요. 네.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게 이제 여당의 생각인데 국민의힘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좀 확대시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돌봄 이제 그 쪽에도 좀 이제 이 부분을 배분하자라는 얘기인데 예. 현재로서 여당은 끝까지 이제 관철시키려 합니다만 끝까지 이 부분을 이제 가져가면 이제 결국은 단독 처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2만 원 주는 걸 끝까지 반대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 어쨌든 뭔가 이제 이 17세부터 30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17세부터 34세 2만 원 통신비 지급을 예. 그 연령에만 지급하고 또 50대 이상만 지급하자. 50세 이상. 예. 일종의 절충안이죠. 그럼 이제 좀 이제 금액이 남으니까 예. 그 돈 가지고 이제 무료 백신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야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네. 여당이 선별 지원 쪽으로 지금 야당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죠. 통신비에 대해서. 통신비는 이제 선별 지급하자. 통신비도 이제 이런 얘기. 통신비 이제 전액 지급으로 가는데 전 국민에게 예. 그것마저도 일단 선별 지급으로 가면 여야 예. 간에 좀 양보가 이루어지면서 예. 추경안의 처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대와 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또 논란이 있겠네요. 이거 뭐 전 국민 지급을 했다가 어차피요. 다시 이 선별 부분은 지급으로 이 가게 되는. 선별 지원 그리고 이제 보편 지원 뭐 이게 네.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라는 그 복지 논쟁하고는 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야 간에도 논쟁이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쟁점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는 통신비 지원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반대했단 말이죠. 여권 내에서도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 지원 기준 같은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런 사안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재난 같은 것들에 대비해서 그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논란하는 건 너무 비생산적이거든요. 예. 오늘 만약에 진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든 간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여당은 단독 처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의석이 많으니까 다수결로 간다면 뭐 처리가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합의를 해서 특히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추경 같은 것들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맞고 여당이나 야당이 지금 조금씩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예. 연령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합의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볼 텐데요. 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이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사진 한 장이 상당히 인터넷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예, 사진이 한 그렇습니다. 장이 있는데 말이죠. 잠시 뒤에 보실 예. 테지만 어제 이제 권력기관장 회의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하고 추 장관이 그 회의장에 같이 입장을 하는 모습이 잡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이제 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권력기관장 회의를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 2월 달에 1차 권력기관장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같은 성격이에요. 지금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이런 네.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란 말이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이제 아들에 관련된 논란이 뭐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종집을 찍고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 관련돼서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검찰 개혁도 그렇고 그래서 예. 권력기관장 회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라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나란히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나란히 입장을 했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작년에도요? 작년에 예.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는데, 근데 그 부분을 본다면 이게 꼭 추미애 장관의 최근 논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 하기보다는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본다면 얘기는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도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같이 네. 들어왔는데 지금 청와대 예. 설명은 그게 아니고 예. 비서실에서 한 명, 노영민 비서실장이란 말이죠. 네. 비서실에서 한 명하고 또 이제 그 법무장관하고 내무장관, 네. 어쨌든 국정원장이 있는데 거기서 서열이 높은 법무장관이 영접하는 게 관례다. 알겠습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해명을 있어요. 했고요. 그거 네. 가지고 너무 논란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말이죠. 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지금 가족회사가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 네. 이제 그 시기도 국토위 소속으로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 입찰을 제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 취재 기자가 어제 보니까 말이죠.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리포트 보내드렸습니다만 박덕흠 의원 이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직접 수의 계약을 한 사실도 나왔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덕흠 의원의 이런 해명이 참 국민들에 대해서 염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백지 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매각이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5년 동안에 국토교통위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팩트 관계는 사실관계는 지금 말씀처럼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LH 관련해 가지고는 100% 경쟁 입찰이 아니었어요. 네. 제한 경쟁 입찰도 있었고 네. 수의 계약도 있었단 말이죠.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단독으로 수의 계약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이렇게 그쪽에 하나만 해서 한 네. 업체만 해가지고 거기 주는 거예요. 예, 입찰 뜻대로 없이. 한다, 뜻대로 한다 그 숫자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됐던 그 사실관계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의 해명은 일단 사실관계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설령 그게 제한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그리고 완전 경쟁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해 충돌 방지라는 것의 취지가 있어요. 공직자의 네. 이해 충돌 방지는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상임이라든지 꼭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직책이 있다 보면은 자신이 아무리 그쪽에 관여 안 하려 하더라도 관여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스스로가 공직자가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조항을 넣고자 했던 게 2015년도 부패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말이죠. 예. 김영란법을 만들 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으려 했던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20대 국회 때도 이게 법안이 지출됐는데 되지 않았고 지금도 발의됐어요. 21대 국회에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이거는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갈리고 같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상직 의원 말이죠. 이제 김홍걸 의원에서 이어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상직 의원은 또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말이죠. 두 의원 처리 여야가 지금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할 이럴 것으로 때 보시나요?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법률적인 박덕흠 의원도 고발이 됐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제 판단할 거예요. 위법인지 아닌지를.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측면을 보는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봐야 돼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고 예. 또 국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악덕 기업주 같은 측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회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네. 당에서도 최근에 김홍걸 의원 제명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을 둘러싼 이제 본회의 처리 그리고 여야의 움직임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